카테고리가 문제잖아요. 그죠? 카테고리를 무한정 막 다 선택해가지고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분들을 노려야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팁을 좀 드리자면요. 반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품하기 싫다. CS 들어오는 거 싫다. 그리고 문의 들어오는 거 싫다. 이런 것들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인 다육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떤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현재 보시는 것과 같고요. 첫 번째는 대량 등록 시작하는 이유와 그리고 실제,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익, 저의 순수익,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만 따라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향후 저의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대량 등록 시작하는 이유와 실제. 대량 등록 시작하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겠죠. 부업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뭐 시간을 최소한으로 좀 쓰고 돈을 벌고 싶다. 아니면 돈 안 들이고 사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대량 등록을 지금 세 달, 거의 네 달째 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부업으로 이제 생각하신다면 이제 대부분 간략하게 그냥 이제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올려서 내 마켓에 올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적당히 팔리겠지. 뭐 만 개 올리면 몇 개는 팔리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등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등록하면 절대 안 되고 안 팔려요. 진짜 안 팔립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키워드는 이제 굳이 안 해줘도 주셔도 되고요. 목록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상품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썸네일 같은 거를 이미지 가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절대 안 팔려요.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제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그 링크를 다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가서 설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록 이미지를 반드시 가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이제 최소한으로 좀 쓰면서 이 부업을 좀 해보고자 하실 텐데, 왜냐면 이제 본업이 있고 본업 이후에 이제 또 추가 작업을 하시려면은 좀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최대한의 이익을 받길 원하실 텐데, 나중에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뭐 물론 한두 시간 정도 해서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 또 설명해놨죠. 여기에 만 개 올리면 한 개 팔릴까 말까 합니다. 네. 만 개 올리는데 뭐 얼마 시간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하루 날 잡고 올리면 만 개는 그냥 뭐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 개만 달랑 올려서 팔리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쌓이면 또 그때그때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 이거를 계속 엇받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거 상품을 올렸는데 이게 뭐 잘 팔리면 좋겠지만 안 팔리는 게 부지기수예요. 거의 안 팔려요. 뭐 만 개 키워드 가공, 목록 이미지 가공 이런 거 해서 올렸을 때 이제 뭐 만 개 올렸을 때 한 개 팔릴까 말까 하는 정도거든요. 하루에 한 개 팔릴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가 좀 쌓여서 팔리는 것들 빼고 추려내고 안 팔리는 것들은 다시 이제 삭제하고 어떤 게 더 팔릴까 이런 종류가 좀 팔렸네 해서 이제 좀 추려서 다시 올리는 것들, 그런 걸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 작업들을 계속 해주려면 쑥 달이 되면 그때 이제 한두 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최소한 거의 뭐 부업이 아니라 주업 수준으로 계속 상품 등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최소 한 달 동안은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부터 이 세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솔루션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이 솔루션에서 내가 원하는 세팅 값을 다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안 하면은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설정을 하는 게 정말 거의 노가다거든요. 이제 하루에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공부하면서 하셔야 돼요. 세트 설정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그 세트 설정보다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마켓이 있잖아요. 그 판매하는 마켓. 그 마켓이 거의 주로 판매되는 마켓이 거의 한 5개, 6개 정도 될 텐데 거기에 그 배송 템플릿 그리고 배송비 템플릿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홈페이지에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트 설정으로 솔루션으로 가서 세트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려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이 세트 설정 끝나는 것까지 그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거를 완성하는 게 하루 4시간 이상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해서 물건 100만 원, 한 달 100만 원 정도 매출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에 익히기까지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이 대량 등록 시작하는 이유에 세 번째가 돈 안 들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 안 들인다는 게 어떤 수준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100만 원 들고 시작했어요.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그 마켓 다 가입하고 뭐 솔루션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하는 데까지는 뭐 10몇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100만 원 정도 올라오니까 이게 제가 가진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 마켓에서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정산받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빠르면 한 2, 3일 정도 되는 마켓도 있고요. 늦으면은 한 달, 보통 한 달 정도 늦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제가 쿠팡에서 제일 많이 팔았었거든요. 쿠팡의 경우는 2달 뒤에 정산이 돼요.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중순쯤에 정산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2달 반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한 달 반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대략 2달 정도 뒤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려면 그리고 유의미한 판매량을 만들고 싶으면 이 솔루션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도매처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무료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중간에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키워드 가공이나 목록 이미지 가공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공함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판매량이 나오는데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솔루션을 안 하면은 일일이 그 하루에 1000개, 10,000개 되는 그 상품들을 올리려면은 수작업으로 마켓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줘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솔루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솔루션 이용하는 이용비가 한 달에 23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셀러스를 이용하거든요. 이셀러스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23만 1,000원이었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100만 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그냥 거의 그냥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어요. 빨라도 한 2달 정도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한 2달 정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은 최소한 거의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순수익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위탁 판매나 혹은 뭐 사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부품 꿈들을 안고 계실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팔면은 나는 돈 얼마 남아가지고 생활비하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하겠지? 라고 하는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달 한 달, 오늘이 14일인데 7월 14일인데 어제까지 판매됐던 판매의 판매 수익입니다.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판매한 판매 내역이고요. 판매량은 총 판매 금액은 108만 9천 원입니다. 총 판매 수량은 25개 정도 되고요. 매출이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순수익으로 환산하면은 제가 순수익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는 순수익이 좀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원가 대비 최소 20%에서 30% 정도를 마진으로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00원이다. 10,000원이라고 할 때
이거를 20%에 30% 남기면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가 내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2,000원 남기겠다 그러면은 12,000원에서 올려야지 하면 안 돼요. 판매가는 또 이제 원가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마켓의 수수료가 들어가요. 마켓의 수수료. 뭐 카테고리 수수료라고 해서 보통 5% 6% 되는 데도 있고요. 뭐 많으면은 13% 20%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과세자다 그러면은 부가세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기는 돈을 제 이제 순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판매 계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영상에 또 소개해 드렸는데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여러분께서 좀 뭐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가세자들은 뭐 부가세 그런 거 포함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부가세 포함하셔서 그걸 본인 수익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실 때를 대비해서 미리 부가세를 다 포함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원가가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아마 판매가는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15,000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판매가 대비 제 마진은 한 13%에서 2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상품은 15,000원짜리 팔았을 때 한 2,000원, 3,000원 남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대비 순수익이 13%에서 20%니까 100만 원 팔 때 순수익이 약 13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순수익이 대략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판매되는 판매 물품들이 대부분 저렴한 상품들이 좀 많이 되거든요.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상품이 팔립니다. 그리고 더 팔린다면 좀 만 원짜리 대략 만 원대에서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천 원대에서도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천 원대의 상품을 팔고 만 원대의 상품을 팔고 했을 때 순수익이 원가 대비 대략 20%에서 30%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 원짜리를 팔면 2천 원이 남고요. 그리고 뭐 5천 원짜리 팔면은 1,000원이 남아요. 팔릴 경우 많이 팔리면은 뭐 하루에 뭐 두세 개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리면 한 개 뭐 이렇게 아니면 아예 안 팔릴 수도 있는데 1,000원짜리 남기기 위해서 제 시간 투자해서 이제 그 엑셀 다운받아서 뭐 도매 사이트에 발주 넣고 뭐 이런 작업들을 뭐 해주고 그리고 뭐 반품 들어왔을 때 또 반품 해주는 그 노동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지금은 당장 뭐 하나, 두 개 팔리면은 기분 좋겠지만 나중에 점점 많이 팔다 보면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회의감, 자괴감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해서 안 되겠다. 최소한 물건 하나를 팔았을 때 최소한 만 원 이상은 남게 하자. 9,000원에서 만 원 이상은 남게 하자라고 해서 좀 판매 전략을 바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만 원 이하는 무조건 9,000원에서 만 원 이상은 무조건 마진을 가져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만약에 원가가 5,000원일 때 5,000원이라고 치면은 판매가를 대략 17,000원 뭐 그렇게 올립니다. 올리면은 여기에서 뭐 10%가 마켓의 수수료라고 치면 그리고 뭐 부가세 10% 치면 20%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400원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13,600원이 남는 거거든요. 13,600원에서 여기서 또 원가 5,000원짜리 빼면은 그러면 8,600원이죠. 8,600원 정도가 남습니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1,000원대 팔아서 이 짤짤이를 하느니 그런 거 안 팔고 그냥 뭐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하는 생각으로 뭐 최소한 9,000원, 만 원을 남기신다면 조금 더 일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이제 만 원 정도를 남겨요. 만 원 정도 남기고 그래서 100만 원 팔 때 아까 판매된 걸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 원으로 바꿔서 팔기 시작한 데가 6월 초, 6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팔았는데 이때부터 팔리는 것들은 다 만 원 이상 남아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5개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기본 25만 원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판매 금액이 지금 10만 원짜리가 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8만 원짜리도 8만 원이 아니라 네, 7만 원짜리도 있고 뭐 13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한테 좀 더 많이 남겠죠. 만 원 이상이 남겠죠.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이걸 이제 만 원, 마진을 만 원으로 다 바꾸고 나서부터는 사실 판매량은 좀 떨어졌어요. 판매량 좀 떨어졌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하루에 뭐 만 원짜리 제품, 만 원대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3개, 4개 막 팔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소 만 원 마진 이상 남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뭐 30만 원 정도는 남으니까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탁 판매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공은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키워드 가공은 뭐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안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매량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필수적인 건 이 목록 이미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검색을 하면 초반에 나오는 그 목록에 상품 이미지 있잖아요. 그 상품 이미지를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고객들이 봤을 때 상품명보다 상품 이미지를 먼저 첫 번째로 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뭔가 좀 다른 느낌이다 그러면 바로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를 다 동일하게 올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조사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 상품만 풀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공급하는 도매처에서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동일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탁 판매로 올릴 때 대부분 다 똑같은 이미지로 똑같이 날릴 거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그거를 동일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60%, 70% 이상이 그걸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미지만 살짝 바꿔준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용량이 달라져도 판매 사이트의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상품으로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도 팔았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 팔았던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이 똑같은 위탁 판매 업자들 중에서 제가 아이템 위너를 했어요. 아이템 위너를 했는데 그것도 상품이 대부분 만 원짜리, 2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거를 5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5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아이템 위너로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제 이미지도 또 다른 상품 대비 이미지가 좀 다르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격은 비싼데 뭐 아이템 위너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사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원가는 3,000원이었어요. 3,000원짜리를 제가 5만 원 이상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목록 이미지 바꾸셔야 돼요. 네, 목록 이미지 바꾸시고 그리고 그 상품이 목록 이미지는 바꿨었는데 키워드 가공 안 한 거였어요. 키워드가 2, 3등 상품하고 키워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튼 목록 이미지 무조건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설명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달 정도는 숙달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세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엄청 힘들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세팅이 다 되어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숙달이 되면 하루 2시간만 투자해가지고 최소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만 해주면 판매량 100만 원 이상은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반드시 된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카테고리가 문제잖아요, 그죠? 카테고리를 무한정 막 다 선택해가지고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켓에서 올릴 수 있는 그 상품의 개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추려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안 팔리면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 해보니까요. 카테고리는 무조건 40대 이상, 50대 이상을 노려야 돼요. 이분들을 노려야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 30대들은
인터넷 잘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금방 찾아요. 근데 40대 50대 분들은 귀찮아요. 찾을 수 있어도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50대를 노려야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대략 생활 가전 아니면 생활용품, 뭐 그리고 뭐 주방 용품, 그리고 공구 뭐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고요. 그 제가 뭐 낚시나 뭐 캠핑 용품 뭐 이런 것들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육아용품 이런 것도 해봤는데 간간히 팔려요. 장난감 이런 것들은. 근데 생활 주방 공구 이런 것 대비해서는 아니에요. 네. 생활용품, 주방용품, 공구 이런 것들을 좀 노리시면 잘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가끔씩 가전제품이 아니라 디지털 제품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뭐 노트북 이런 것들, PC용품, PC 주변 기기 이런 것들이 가끔씩 좀 팔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팔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여기를 좀 집중해서 좀 팔았었고요. 나머지 뭐 다 하진 않았어요. 제가 또 팁을 좀 드리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품하기 싫다, CS 들어오는 거 싫다, 그리고 문의 들어오는 거 싫다,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되게 간단해요. 이런 것들을 안 들어오는 걸로 하면 돼요. 안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물건 사면서 반품 많이 했던 것들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반품 많이 하거나 교환했던 거나 그리고 뭐 좀 인터넷으로 사기 꺼려졌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대충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제일 많이 반품하는 거, 제일 많이 교환하는 거, 의류. 이게 사이즈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품절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엑셀 다운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품절 용품들이 대부분이 의류들이에요. 의류, 신발, 속옷, 뭐 티셔츠, 뭐 그런 것들. 양말은 아니었나?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사람 몸에 착용하는 거, 피트 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부업으로 할 거면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CS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주로 반품하는 것들은 좀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식품, 식품이 있을 거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손 잘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유리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좀 반품 들어올 거고 교환 들어올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하면은 분명히 네 들어올 거예요. 저 이때까지 그 하면서 교환됐던 적은 이제 4개월 정도 했잖아요. 교환한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3일 전이었나? 네, 그때 한번 교환 들어왔고 그리고 교환이 아니라 반품 들어왔고 그게 오일이었어요. 오일. 그 향기 나는 오일이었는데 오일에서 뭐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제품이 반품이 한번 됐었고 지금도 반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CS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이때까지 전화 받아본 적은 딱 한 번. 어떤 거였냐면은 내일까지 상품 받아야 되는데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품 문의였어요. 그리고 뭐 제가 CS 받아본 거는 네, 아까 그 두 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상품 언제 올 건지 물어봤던 거, 그리고 반품한다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반품될 거, 뭐 교환될 거, 이런 것들은 저는 될 것 같으면 안 했어요. 네.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에요. 절대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이주일 해보고, 상품 안 팔리네. 때려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단기간에 되지 않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수익을 많이 얻고 싶으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 2시간 최소 2주일 이상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팔리는 것들은 다 추려내고 다시 팔리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팔릴까 계속 데이터 정리해서 또 가공해서 올리고 또 올리고 안 팔리는 것들 빼고 올리고 하면은 정말 이게 정말 1년 안에 월 매출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주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업으로 할 거면 이 위탁 판매가 아니라 내 상품을 팔아야죠. 그죠? 뭐 사입을 해서 마진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서 이거를 내 상품을 팔던가 아니면 내 브랜드를 내던가 뭐 그렇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첫 번째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 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시간을 안 들이고 그리고 돈 안 들이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막 팔기 위해서는 시간을 반드시 투자하셔야 돼요. 하루 최소한 4시간 이상 8시간 가까이 써서 1년 내도록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월 매출 뭐 1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거 한 달도 안 올린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월 매출 100만 원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곱하기 12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월 매출 1,200만 원이고요. 이거를 하루에 2시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8시간 한다면 곱하기 4잖아요. 월 매출 4천만 원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산수지만 뭐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월 2천, 월 1,000은 반드시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아까 제가 순수익이 얼마라 그랬죠? 13%라 그랬어요. 1,000만 원 팔아도 130만 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년 동안 여러분께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진짜 마진이 얼마 없어요. 정말 마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제가 만약에 부업을 활용한다면 진짜 1,000만 원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면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년 동안 열심히 진짜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시간 있고 뭐 돈 많고 그러면은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쭉 미친 듯이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계속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면은 부업으로서의 그 진짜 그 빛을 발하는 거죠. 그때는 1년 뒤에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좀 보면서 여러 유튜버들도 보면서 좀 이제 좀 제 머릿속에 좀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단일 판매예요. 단일 판매. 그러니까 대량 등록 판매가 아니라 단일 소량 등록을 해서 그 소량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예요. 제가 그 다른 영상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결국에 우리가 파고들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로는 절대로 파고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량 등록 이제 원 공급자들이 위탁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소매업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것들에 반드시 노출되게 만들거든요. 노출이 되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이런 걸로 떠서는 절대 승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근데 우리가 진짜 상품을 많이 팔고 월 매출이 정말 억대로 가려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노려야 되거든요. 이 스마트 스토어를 노리려면 대량 등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량 등록은 안 되고 소량 등록을 해서 소량 위탁 판매를 좀 노려서 여러 상품을 좀 조합해서 제가 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요. 혼합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성실매님? 성실매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한번 제가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어떤 상품을 조합을 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제가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요. 상세 페이지 만들고 직접 스마트 스토어에서 소량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케팅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상품을 팔까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실제 판매하려면 이런 정도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뭐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실제 1년 동안 투자를 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실제 순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좀 알고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 제가 어느 정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지 정리가 되면 그때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